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힘차게 올라주고 있는데 단기 반등이 됐건 추세 반등이 됐건 어찌됐건 마지막 거래일 상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네. 기분은 좋습니다. 과연 7월 증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민상일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 12시도 전인데 1,000억 원 좀 넘었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는 뱅가드 물량도 다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쨌든 뱅가드 물량은 정리가 되는 건 일정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 믿어도 되겠죠. 네. 설마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그것보다는 네. 그동안 금융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했고요. 이제 우리만 불안정한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불안정했고 또 이제 불안정했던 원인이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 한국은 시장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긴 해요. 선진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신흥시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흥시장 쪽에 좀 더 맞춰진 시장이다 보니까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외국인들의 돈이 빠져나가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걱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추세적으로 살지에 대한 고민은 어제 오늘 보면서 외국인이 사긴 하지만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G2 국가들의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기 네. 정말 조금 완화됐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7월에는 기업 실적도 있는데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 그리고 기대 심리도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7월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 발표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민거리는 확실히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상정을 하려면 어쨌든 어닝 시즌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어닝 시즌도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잘 나와도 그거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우리 많이 과거에 봤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 다음에 분기에는 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도 봤기 때문에 대외 변수 안정이 사실은 어닝 시즌보다도 먼저 봐야 될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지수의 상단을 설정을 할 때도 어닝 시즌도 어닝 시즌이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얼마만큼 안정을 찾는지 그걸 지켜보면서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벌써 실적 발표 시즌이 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5일인가요?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죠. 실적 예기치 나오는 게.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계속 기대를 하죠. 그냥 희망을 걸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과거 돌이켜보면요. 삼성전자가 매번 최고 실적 발표했을 때마다 주가는 또 밀려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감안하면 또 반대로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그냥 해보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실적 시즌에 노래한 전략. 삼성전자가 참 좋은 회사인데 한국 증시, 한국 경제만 보면 좀 리스크예요. 어떤 부분이냐? 네. 외국인들이 이번에 주식을 판 금액에서 절반 정도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네. 또 삼성전자 실적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주식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삼성전자를 절반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의 부진한 모습을 주도한 게 삼성전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어떤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도 좀 중요하다고요. 근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우리보다는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리기도 했죠. 근데 최근에 다행이라면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안 좋게 봤던 것도 안 좋게 봤던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닝 시즌을 앞두고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너무 좋았으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전에 너무 좀 걱정도 많이 했고 주가도 실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을 거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나은 부분들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쪽 외에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서 좀 개선된 형태의 모양을 보여준다면 삼성전자가 돌아서고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얘기는 곧 우리 증시와 우리 증시를 바라본 외국인들의 시각을 교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어닝 시즌은
쪽은 플러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선반영 쪽에.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떨까요? 저희가 MTN 자문단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7월 유망 업종으로 IT라든지 자동차, 예. 보험, 뭐 그렇죠. 통신 네. 이런 정도의 업종들 한 4가지 정도가 꼽혔거든요. 예. 혹시 센터장께서 보고 계시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IT는 삼성전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대표 종목 얘기에 넘어가고 이제 자동차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가 상반기에 참 부진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일본의 환율,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한 그 파장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선 밑에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겪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주는 부담감이 과거같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사실 알고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죠.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자동차 업종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작용할까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단 분들도 아마 IT나 자동차 쪽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니까 미국 소비 쪽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에 네.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이 그런 섹터들은 주가가 또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 국면에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내지는 수급 동향까지도 이제는 조금 방향은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자동차 해보자라고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네. 시장에서 화학에 대한 관심이 좀 나옵니다. 은근히 예. 많아요. 2분기 실적이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좀 업황도 돌아서고 있다. 개선되고 예, 있다고 그런 하고요. 얘기들이 예.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받긴 했어요. 이제 화학을 포함한 예, 예. 소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산업재 쪽도 관심이 상반기 중에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라는 네. 부분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악재란 악재는 이 정도면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실적이 나아진다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가격 정도에 와 있다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오서 오는 주가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중국의 자금 시장 경색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중국 성장률 둔화에 대한 부담감, 그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면 성장률 둔화는 좀 더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들까지 겹쳐 있었던 걸 감안한다면 가격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을 그 이상을 가지고서 해석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네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IT, 자동차, 화학. 한 개만 더 봐요. 통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이제 예. 뭐 LTE 주파수 경매 예, 뭐 이제 맞습니다. 이슈되면서 예. 통신주들 또 들썩들썩 거리고 있긴 한데 예. 또 그 통신주 이면에는 통신 장비주들도 예. 함께 주르륵 올라가는 예. 모습이고요. 좀 괜찮아 보입니까, 여전히?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그게 뉴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네. 자체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변했냐라고 보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뉴스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는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LTA인가요? 네네네. 네. 나오면서 더 빠른 LTE. 나오면서 네. 그쪽 시장이 열리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까지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 이제 입찰 금액이 50회 이상의 오름 입찰을 하다 보면 예. 금액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을지도 그렇게 모르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예. 수익성에도 오히려 악화 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뉴스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 이것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7월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내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신 건가요?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 마지막 네.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제 밴드 얘기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시장 좋을 것 얘기요? 같아서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그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아서요. 네, 좋아요. 시장은 지금 현재 지수가 1850을 넘었어요. 1850. 네. 넘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1770선에서 반등이 있었죠. 네. 이번 시장의 반등이 아주 긍정적인 거는 주가가 폭락을 할 때, 그러니까 수급, 뭐 펀더멘탈, 뭐 수요 다 유축이 될 때, 심리까지 유축이 될 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수의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반등이 나오면서 기대치에 부응했던 점은 우리가 뭐 PBR, PER 따지는데 세상이 무너진 시기가 아니니까 PER만 보겠습니다. 한 8.0배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보면 그 정도 지수 때에서도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8.0배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의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60일 월봉을 좀 보는데 그게 한 1750선 정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깨면 시장 추세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이전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1760, 7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7월 증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조금은 편해지죠. 근데 문제는 반등이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1850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의 상단을 얘기하기가 조금은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한 1920선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지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반등이 빠르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장이 펀더멘탈 논리를 가지고 돌아서야 되는데 아까 이제 어닝 씨 물어보셨잖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든 아니 매크로가 뒷받침이 되든 해야 되는데 7월은 그러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하단은 한 1760 정도에서 1920선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지수에서 본다면 오를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은 급락은 줄었고 초반에 급하게 반등하는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줄어들면서 형태는 좀 안정화 단계 속에서의 기간 조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닝 시즌을 보면서 종목별 약기는 있겠지만 네. 그 부분도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면은 앞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처럼 섹터는 IT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인 접근 정도가 맞다라고 보고요. 7월은 기다리는 시기. 그러니까 시장에 변화를 불러왔던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너무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 민상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